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이런 문자가 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귀하의 계좌에 압류 명령이 접수되었습니다. 즉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통장에 돈은 분명히 있는데 오늘 장볼 돈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마트에서 카드를 긁었는데 결제 거부가 뜹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가 효도한다고 보내준 용돈, 손주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까지 싸그리 묶여서 당장 오늘 저녁 식재료조차 살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기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는 분명히 월 250만 원까지는 보호해준다고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이것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보호막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생계비 보호 제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250만 원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통장 만드는 방법, 지금 당장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실수들, 그리고 은행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단 하나 약속하십시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끄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먼저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26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새롭게 정비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최대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보증을 잘못 써서 억대의 빚을 지게 되더라도, 신용카드를 연체하게 되더라도 이 생계비 계좌에 들어있는 돈만큼은 법원에서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보호 금액은 올라갔지만 일반 입출금 통장에 대한 압류 시스템은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압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은행 전사는 자동으로 계좌를 잠급니다. 그 돈이 생활비인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구분해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은행 창구에 달려가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습니다. 직원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전산상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법원 가서 소명 서류 제출하시고 판결 받아오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억울해서 법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어려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걸 접수하고 판사 도장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현실적으로 최소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 상황에 따라서는 한두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버티십니까? 전기요금 자동이체 안 돼서 전기 끊기고, 통신비 못 내서 전화 끊기고, 가스비 밀려서 가스 끊깁니다. 당장 혈압약 사러 약국에 가도 돈이 없습니다. 당뇨약 떨어져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데 자식들도 애 키우고 대출 갚느라 빠듯합니다. 그 앞에서 입이 떨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일반 통장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돈은 분명히 내 통장에 있는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통장 개설 자체가 옛날처럼 쉽지 않습니다. 새로 통장 만들면 한도 제한 계좌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이체 한도가 기본 100만 원 수준으로 묶입니다. 급하게 병원 수술비 50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한도 때문에 못 보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한도는 사정한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공과금 고지서나 연금 수령 내역 같은 확실한 증빙 서류를 내야만 해제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대통령이 와도 못 풉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옛날 방식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무심코 매일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이자가 조금 더 높아서, 아니면 그냥 쓰던 거라서 편해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안전보다 이자 몇 푼이 중요하십니까? 가족 간 빚 문제가 터지거나 카드값 연체되는 순간 그 일반 통장은 1순위로 잠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연금까지 같이 묶여서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통장 하나에 기초연금도 받고 자녀가 보낸 용돈도 받고
친구가 빌려준 돈도 받아서 다 섞어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걸 혼합 보관이라고 합니다. 왜 위험하냐? 나중에 법원에서 판사가 물어봅니다. 이 잔액 200만 원 중에 어디까지가 연금이고 어디까지가 자녀가 준 돈입니까?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까? 증명을 못합니다. 섞이는 순간 법적 보호는 사라집니다. 생계비는 반드시 따로 담아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한도 제한 계좌를 그냥 방치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큰 돈 쓸 일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람 일은 모릅니다. 갑자기 자녀가 전세금이 모자란다고 급하게 1,000만 원만 보태달라고 연락 옵니다. 한도 제한 상태면 급한 송금이 막힙니다. 은행 가서 사정해도 안 풀립니다. 결국 자녀한테 미안하다. 돈은 있는데 못 보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때 자식 눈빛 보셨습니까? 그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네 번째, 자녀가 사업한다고 통장을 빌려달라고 할 때 무심코 빌려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절대로 명의 대여는 하시면 안 됩니다. 통장이 범죄에 쓰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조사를 받거나 금융거래 제한 같은 강력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장 10년 이상 제한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금 아끼려고 큰 돈을 여러 번 쪼개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할 송금은 금융회사에서 의심거래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거래 흐름이 부자연스러우면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꼼수 부리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번호 잊어버릴까봐 통장 뒷면에 적어두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갑에 카드랑 통장 같이 넣고 다니시다가 지갑 잃어버리는 순간 주운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돈 다 빼갑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경로당처럼 사람 많이 드나드는 곳에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비밀번호는 머릿속에만 보관하십시오. 일곱 번째,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에 궁금해서 링크를 눌러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택배 주소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하세요. 이런 문자 받으시면 절대 파란 글씨 링크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누르는 순간 해커에게 휴대폰이 넘어갑니다. 2026년 보이스피싱은 목소리가 아니라 문자로 옵니다. 계좌 정보가 유출되는 순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 은행을 못 믿겠다고 현금으로 다 찾아서 장롱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둑이나 화재 위험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나중에 기초연금 재산 심사할 때입니다. 지난달 찾은 3천만 원 어디 썼냐고 물어봅니다. 생활비로 썼다고 해도 영수증이 없으면 증명 못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합니다. 현금은 쓰는 순간 흔적이 사라져서 어르신께 불리합니다. 아홉 번째, 10년 전에 쓰던 옛날 통장을 어디 뒀는지도 모르고 방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통장이 어디선가 범죄 조직 손에 들어가서 대포 통장으로 쓰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당신 통장이 사기에 쓰였다고 연락 옵니다. 안 쓰는 통장은 무조건 해지하셔야 합니다. 열 번째, 이자 조금 더 준다고 저축은행에 목돈을 다 넣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넣으셔야 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이 10가지 실수 듣다 보니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십니까?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은 법원에서도 은행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알았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내일 당장 신분증 챙겨서 거래하시는 은행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첫째, 제 명의로 생계비 계좌를 하나 개설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어르신들도 이제는 본인 명의로 생계비 보호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도입되는 제도를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설한 생계비 계좌는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는 통장이 되는 겁니다. 빚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하나는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둘째, 이 통장으로 연금이랑 용돈을 다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생계비 계좌를 만들었으면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물줄기를 돌려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연금 받는 계좌를 새로 만든 생계비 계좌로 바꿔달라고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돈이 계속 옛날 위험한 일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용돈은 이 통장으로 보내라고 당부하십시오. 셋째, 한도 제한 계좌는 서류 내고 푸십시오. 그냥 풀어달라고 사정해서는 안 풀립니다. 공과금 고지서나 연금 수령 내역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 은행을 계속 쓸 거니까 공과금 자동이체도 걸어놨다고 증명하세요. 정상적인 거래 실적이 증명되는 순간 한도 제한이 풀립니다. 이거 안 풀어두면 급할 때 정말 낭패를 봅니다. 생계비 계좌 개설까지 마쳤다면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고수들만 아는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보이스피싱이 두렵다면 이 서비스를 꼭 신청하세요. 이체 버튼을 눌러도 돈이 바로 안 나가고 은행에 따라 최소 몇 시간 이상 지연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한테 속아서 돈 보냈다가도 나중에 사기인 걸 깨닫고 취소하면 내 돈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생계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쓰십시오. 현금 뽑아 쓰는 것보다 기록이 남아서 좋고 요즘은 카드 쓰면 포인트도 쌓입니다. 마트장 보고 병원비 내고 다 체크카드로 하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조사받을 때 이거 다 생활비로 쓴 거라고 증명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셋째, 종이 통장 없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요즘 은행에서 종이 통장을 잘 안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줄이는 추세입니다. 종이 없으면 내 돈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장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 분실 위험도 적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내역 찍는 것 좀 크게 보이게 해달라고 하시면 앱에서도 종이 통장처럼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간 김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챙기는 공짜 혜택들입니다. 첫째,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만 65세 이상이면 5천만 원까지 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일반인은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떼어가는데 어르신은 그걸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은행원이 먼저 말 안 해주면 내가 비과세 남은 거 있냐고 꼭 물어보세요. 둘째, 수수료 면제입니다. 생계비 계좌를 쓰시면 많은 은행에서 ATM 수수료나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1년에 몇만 원이지만 평생 쌓이면 큰 돈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와 월 250만 원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세상 살기가 참 팍팍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최소한 250만 원만큼은 지켜주겠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마 나한테 압류가 들어오겠어?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하겠어? 그 설마가 사람 잡는 세상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피 같은 돈입니다. 구멍 뚫린 주머니 같은 일반 통장에 넣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보증하는 강철 금고 같은 생계비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 신분증 챙겨서 은행 다녀오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제 명의로 생계비 계좌를 하나 개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닥칠지 모를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의 밥줄을 지켜줄 유일한 우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2월부터 250만 원까지 지켜준다더라. 같이 은행 가자고 말씀하십시오. 함께 손잡고 가서 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현명한 어르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